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린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중에 이런 이야기도 좀 다뤄주세요 하고 주제를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책과 자료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장처럼 내 책상이나 책꽂이를 해놓고 살까요? 에 대해서 조언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복사물, 또 노트북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 또 막 책장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경우, 결국은 우리가 자료와 책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해서 어순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록학자잖아요. 기록학의 A, B, C는 평가선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기록학의 가장 핵심은 버리는 방법이에요. 많이 버려야 엑기스를 남길 수 있으니까. 많이 버리지 않고 왕창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엑기스를 찾는데도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보관 비용도 엄청 들어가지만. 그래서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기록학에서 다루는 평가선별의 개념을 정돈하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정보 저장의 원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막 정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게으른 거구나, 이렇게 자기를 그냥 탓합니다. 저는 그런 의식적 게으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목적을 설정하고요, 정확하게 방법을 익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책, 그다음에 자료들,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노하우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학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잘 정리하려면요, 독서법, 책정리법, 이런 것이 자기 몸에 착 붙어야죠. 또 자료를 잘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것도 몸에 착 붙어야 되고요. 그게 몸에 붙으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책과 자료를 잘 정리할 수 있게 돼요. 깔끔한 책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정돈된 서가를 여러분들이 유지하면서 기분 좋아, 이런 느낌으로 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얘를 찾기 위한 기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세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이제 영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integrity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뭐 정직, 성실, 고결, 뭐 이런 식으로 사전을 보면은 뜻이 나와 있는데요. integrity라는 건 뭐냐면 그것의 본래적 내용, 본래적 가치, 그것이 실현된 상태를 우리가 인티그리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책의 본래적 가치가 나에게 또는 나의 환경에 그대로 실현된 상태가 인티그리티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기록학에서는 그래서 이 인티그리티를 무결한 상태다, 무결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본래적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고 잡다구리한 게 옆에 붙어있지 않는 그런 아주 무결 순수한 상태를 인티그리티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이나 자료의 인티그리티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엑기스만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외에 잡다구리한 것은 다 정리해서 없앤다는 걸 뜻한다고요. 예를 하려면 이제 두 번째 기록학의 핵심 이론이 나오는데요, 인티그리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잡다구리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얘를 평가선별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선별해서 나머지를 버리는 행위를 평가선별이라고 합니다. 인테그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양질의 기록만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선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영어로는 유저빌리티라고 하는데, 이 유저빌리티는 그냥 의미를 직역한다면 이용 가능성이죠. 기록학에서도 이걸 이용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는 이런 겁니다. 내가 기록을 정리된 상태로 평가선별에서 잘 갖고 있어. 걔를 자주 보지 않으면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유저빌리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남겨서 자주 활용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록관리의 기본 정신입니다. 얘를 책이나 자료에 바로 적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결국 책이나 자료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인티그리티, 그래서 평가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버리는 거, 그리고 엑기스만 남겨서 자주 보는 거, 이 기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자신만의 책 정리 방법, 자신만의 자료 정리 방법을 만드셔서 그걸 바로 실천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책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태. 내 방에 조금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자료가 쌓여 있는데,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책상에 책이 막 쌓였어요. 복사물이 막 쌓여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좀 들여서 걔를 정리하고 버리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죠. 뭉태기로 들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방바닥에 놓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책장이 좀 비어 있으면 뭉태기로 들고 그걸 책장에 이렇게 퍽 집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건 안 돼,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방바닥이나 책장이 공간이 없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한꺼번에 들고 이번엔 베란다로 갑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이 되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베란다로 가서 베란다에 두면 뭐 1년 후에 볼 것 같아? 안 보거든. 이런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런 경로를 거쳐서 베란다까지 가기 시작하면 집이 점점 쓰레기장처럼 된다. 여러분들 그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집이 쓰레기장이 된다. 그러면 어떤 상태? 내 머리가 쓰레기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급하게 찾아야 될 무엇인가가 있어요. 찾을 수가 없죠. 뭐? 짜증 폭발 상태.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이고 밝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료 찾는 거, 책 찾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게 누적이 되면요, 대부분을 치우지 않는 습관 같은 것들이 몸에 붙게 돼요. 악순환골이죠. 이 상태가 되면 효율, 그 다음에 즐거움, 이런 세계는 우리의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비효율적이고 막 억지로 노동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돼요. 공부는 우리를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적행위야말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억지로 하는 노동처럼 되어버린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별로 나지 않아, 이런 분들, 또는 미련하게 공부하고 미련하게 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오늘 제 얘기 꼭 듣고 바로 방법 찾아서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주변에 악영향을 미쳐요. 자기의 책이나 자료를 두는 건 어디? 집이잖아요. 집에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같이 살죠. 가정의 분위기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하고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 사람은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에조차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책상 위에 책이 막 쌓여서 내 책상 위에 막 복사물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산더미 같아. 나는 인간관계조차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두운 사람, 복잡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위기의식을 지금 이 순간 느끼시기를 권합니다. 네, 책을 정리하는 방법부터 그러면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죠. 아까 제가 개념 말씀을 드렸죠. 인티그리티의 상황을 만드는 걸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읽고 내 것을 만드는 게 책을 보는 것의 핵심이잖아요.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거, 네, 독서 카드 만드시는 거고요. 책을 읽고 5장 정도의 독서 카드를 만들어서 개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아래 한글에다가 개조식 A4 한 장 정도로 정리하세요 하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무지무지 자주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티그리티 상태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책의 엑기스 내용을 내가 여기에다가 잘 품고, 그러니까 메모 기록 독서법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독서 카드나 개조식으로 정리된 아래 한글 파일로 남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인티그리티 상태의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평가 선별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책 전체가 의미 있는 책들이 읽다 보면 나와요.
저는 뭐 크게 보면 한 20%? 그러니까 5권 보면 한 권 정도는 그런 기가 막힌 책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느낌으로 오시죠?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에 속하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데 나만의 인생책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카드 5장 쓰고 개조시까지 정리하고 하면 확 그 책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권을 보면 한두 권 정도가 그런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몇 권쯤 될까요? 제가 이제 권하는 것은 한 달에 4권에서 한 6권 정도 책을 보세요 하고 권하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꽉 찬 내용의 책 또는 인생책 그게 1년에 몇 권 나온다고 20권에서 30권 나와요. 그러면 10년 동안 책을 모은다 그래도 200권에서 300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가가 2개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서가 하나에 뭐 서가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한 30권에서 40권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 6단이니까 3, 6, 18 벌써 180권이지 않습니까? 서가 하나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 300권이면 서가 2개면 충분한 분량입니다. 이 정도의 책을 갖고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나는 지금 30년째 책을 보고 있어. 조금 더 서가가 많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내가 집에 갖고 있는 인생책이 무엇인지가 훤하게 떠오를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서가 관리를 하는 거. 이게 책 정리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주제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서명 가나다 순으로 집에 있는 책은 저는 정리하시기를 여러분들께 권해요.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집에 갖고 있는 책이 이거 그다음에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3권이 핵심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서명 가나다 순으로 해놓으면 그냥 자기가 필요한 책을 찾아볼 수 있고요. 얘를 더 강화하려면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읽은 책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죠. 책을 읽고 2달이 지났는데 책의 제목하고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읽은 책은 엑셀에 꼭 쳐놓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죠. 하단의 탭을 이용해서 자기식의 주제 분류를 한 상태에서 자기가 읽은 책을 엑셀에 넣어놓으시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기억이 나요. 맞아. 내가 습관과 관련된 책은 무려 4권이나 읽었었지. 누구의 이 책. 엑셀에 탭을 설정해서 소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읽은 책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이 명확하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내가 그 4권의 책 중에서 이 한 권은 정말 인생책이야. 그래서 얘는 집에 갖고 있어. 집에 소장한 것을 엑셀의 끝부분에다가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독서카드 한 권당 5장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 독서카드가 1년에 한 300장 나오게 되겠죠. 얘도 박스에다가 독서카드를 쭉 넣어놓고 자, 읽은 책 중에서 한두 권 남기고 매월 서너 권 정도가 내가 집에 두지 않을 책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고? 저는 알라딘 중고 서점을 권합니다. 제가 그냥 고유명사를 직접 써요.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시면 그 책을 바로 파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책을 팔고 어떻게 하냐면 중고 서적 칸에 이제 주제별로 쭉 나눠져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친구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권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팔 책, 집에 두지 않을 책을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팔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친구 책을 또 사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책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책 정리 얘기를 했으면 자료 얘기도 해드려야죠. 실제로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무실에도 내 책상 위에 참고 자료에 해당하는 복사물들이 엄청 쌓이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료들이 많이 쌓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일을 하고 산다는 걸 의미하니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기한테 복사물이 있어. 그러면 5개의 복사물, 그것이 보고서일 수도 있고 논문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만 내용이 아주 전체적으로 다 알찬 것들이 남는다니까 걔들만 남긴다고 생각하세요. 책이랑 똑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독서카드에다가 핵심적인 내용만 써서 머릿속에 보존하고 독서카드로 보존하면 그것으로 인티그리티의 상태가 된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복사물은 보관이 어렵습니다. 책은 책꽂이에 꼽아 놓으면 되는데 복사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다고 하여튼 분류도 하고 클리어 파일 같은 데 넣고 여러 가지 해보세요.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복사물은 예를 들어서 5개를 보셨어. 그러면
한 개 정도가 엑기스야 결정이 되면 회사 가면 복합기 다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집에도 복합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복사된 것을 그냥 스캐닝 하시고 PDF 파일로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기 위해서 출력을 하지 그 원본에 해당하는 PDF 파일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유료 파일을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DF 파일로 보관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하시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기의 사무실이나 집에 있는 책상이나 완전히 클린 오피스화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PDF 파일로 보존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노트북의 폴더 정리 방법까지 연결이 되네요. 이것까지 그냥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요즘에 유명한 것은 세컨드 브레인이죠. 그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에서 파라 분류법이라고 PARA 분류법이라는 걸 씁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더 간단하게 해서 세 가지로 그냥 나누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해요. 하나는 폴더인데 프로젝트 폴더가 있기를 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도서관이라는 폴더를 두 개를 권하고요. 그 다음이 아카이브라는 폴더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책을 읽는 것도 저는 프로젝트식으로 하시기를 권하죠. 일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해당 프로젝트의 제목으로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하위 폴더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관계되는 건 그 폴더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얘는 분류고 뭐고 할 일이 없어요. 프로젝트 제목이 있는 하위 폴더에다가 모든 자료를 때려 넣는다. 아까 작업이 끝나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스캐닝해서 엑기스 자료만 그것을 디지털로 보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디 이 프로젝트 파일에다 쑥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카이브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여기서 무지하게 중요한데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당 프로젝트 파일 안에 들어가서 꼭 필요한 걸 추리고 나머지는 뭐 한다고? 버리는 작업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처음에 계획서, 그다음에 내가 프로젝트를 해서 마지막에 만든 아웃풋 이게 남아있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8개 자료를 넣어놨는데 이 중에서 4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4개의 자료. 걔가 폴더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끝났죠. 끝났으면 그 폴더를 그대로 아카이브 폴더에다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23개의 프로젝트를 했어. 그러면 23개의 폴더가 아카이브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해하셨을 겁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현행으로 진행하는 것은 프로젝트 폴더에, 그것이 끝나면 아카이브 폴더에 넣어놓으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제 분류를 하면 훨씬 더 찾아보기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종류의 자료가 어디 있을까? 맞아. 그거는 내가 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내가 봤었어. 이런 기억들이 쑥쑥 난다니까요. 그러면 아카이브 폴더에 들어가서 해당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그 안에 관련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한 개 더 말씀드렸죠. 도서관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책 읽은 거 여기다 넣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정부 보고서라든지 너무너무 내용이 풍부한 그런 보고서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논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다 넣어놓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범용적으로 자주 활용될 것 같은 감이 드는 거, 얘를 도서관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노트북 폴더 관리를 하면 노트북의 바탕화면이 우선 무지하게 깨끗하지 않을까요? 소프트웨어 몇 개, 그 다음에 폴더 몇 개? 3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리하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다 한 개를 더 추가하시기를 권하는데요. 이건 이제 상세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의 메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화한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저는 저의 증명사진이라든지 저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주 쓰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것은 그 폴더에 넣어서 저는 4개의 폴더를 쓰는 것을 실제로는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학의 원리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과 자료를 잘 정리하실 수 있죠. 원리를 적용해서 책하고 자료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에서 용어를 썼듯이 브레인을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브레인, 그 다음에 어렴풋이 기억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참조로 할 때의 브레인, 아까 얘기한 정리된 책, 또
정리된 자료,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세컨드 브레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아주 효율적이면서도 아주 지적이면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형태로 성장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책과 자료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일상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